노란색 부분이 RBM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RBM이 얼마나 숙주 ACE2와 밀접하게 잘 붙는지 이거에 따라서 감염력이나 병원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홍콩의 한 여성 과학자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다 라는 걸 폭로를 하면서 그 관련된 증거들을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여성 과학자가 작성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해당 논문 내용 접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원문을 같이 보시면서 얼마나 타당성 있는 주장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생물학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분자생물학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DNA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자 검사를 하면은 그 유전자 일치율이 99%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 물려받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는 원래 유전자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바이러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코로나19가 아주 의외의 오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선이 GC45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들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인데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코로나19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비슷한 유전자 배열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고, 당연히 100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바이러스인 겁니다. 즉,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GC45가 일치율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GC45, ZXC21. 이제 본문에서는 계속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비슷한 바이러스라서요. 이 두 가지 바이러스를 자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GC45는 방금 그래프에서 나왔었고, ZXC21에 대한 그래프는 없었어요. 자, GC45와 ZXC21의 ORF8 단백질은 94.2% 코로나19와 일치했고, 이 단백질은 100%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ORF8 유전자는, 그러니까 GC45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랑 코로나19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많이 일치해도 58% 정도만 일치했다고 해요. 그만큼 GC45랑 GXC21의 유전자가 코로나19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GC45와 GXC21은 각각 2015년 7월, 2017년 2월에 중국의 충칭시 3군 의학대 실험실과 난징 의학연구소에서 연구되고 발견된 바이러스들이라는 거예요. 언론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렛G13이라는 바이러스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렛G13 바이러스는 그 박쥐에서 유래된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로 지목이 된 그런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 문헌에서는 이 렛G13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여겨졌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내용을 다루지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중국 BSL3 연구소에서 코로나19랑 아까 말씀드린 GC45, GXC21과의 관련성을 네이처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실험실과 코로나19와의 어떤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RBM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RBM이라는 거는 리셉터 바인딩 모티프의 약자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이러스를 이제 3D 모델링을 한 거고, 바이러스가 이 ACE2, 이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거든요. 모든 동물의 몸에 있는 겁니다. 하는 역할 자체는 몸 안에서 책 볼륨을 조절하는 데 관련이 있고, 그래서 혈압을 높이고 낮추는 데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효소인데, 바이러스가 이 효소에 바인딩 한다는 것은 좀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부분과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 만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RBM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RBM이 얼마나 숙주 ACE2와 밀접하게 잘 붙는지 이거에 따라서 감염력이나 병원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갑자기 복잡한 그림이 나오죠. 자, 아래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위에 두 가지는 코로나19의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뭐 우한 거고 하나는 미국에서 제출한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아까 계속 얘기했죠. GC45랑 GXC21. 그 아래는 그 2002년 그때쯤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씩 지금 짝지어져 있는 건데, 자, 요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RBM 부분에 해당하는 시퀀스예요. 아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랑 GC45, GSC21이 상당히 염기 서열이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게 가는데, 근데 유독 이 RBM 부분만은 오히려 사스 바이러스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아미노산 쓱 날아가 있죠. 근데 위에는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일반인 눈으로 봐도 RBM 부분만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랑 2002년 사스 바이러스랑 비슷하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다른 염기서열 부분을 제가 한번 뜯어와 봤거든요. 보시면 다른 부분은 오히려 GC45, GSC21이랑 코로나19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GC45 그리고 GSC21 이쪽에서 그런 RBM 부분을 잘라서 2002년 사스 바이러스의 그 RBM 부분을 덮어 씌웠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이가 또 이제 RBM이에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시퀀스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시퀀스를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 제한 요소라는 거를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한 요소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유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위는 아무데나 싹둑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를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equal1은 GAATTC 이렇게 쓰여 있는 곳만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BST2는 GGT, TACC 이렇게 돼 있는 부분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전자 제조업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제한 요소로 원하는 부위를 딱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의 같은 부위를 갖고 있는 것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손쉽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GC45를 보면 서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원래는 제한 요소를 쓸 수 없는 자리인데 인위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한 요소 자리가 RBM의 양쪽 끝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염기 서열 한두 개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기존의 바이러스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잘라서 오려붙인 그런 흔적이 유전자 정보에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8년에 닥터 잭리라고 있나요? 이 사람이 한 연구에 실제로 사스 바이러스를 잘라서 박쥐 바이러스와 콤비네이션 시키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다고 해요. 그 문헌까지 이제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퓨린 클레비지 사이트가 있다. 앞에 2번과 좀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초록색 부분이에요.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클리비지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아까 아래쪽은 이제 GC45 그리고 GSC21 그리고 사스 2002년 얘네들은 비어있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여기에 SPRR A 이렇게 지금 차 있습니다. 자, 요 SPRRA 기억하세요. 보시면은 사스 코브 이게 이제 코로나19거든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 PRRA 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코로나19에만 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 그러니까 아까 제한 요소로 유전자 자른 것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단백질을 잘라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즉 인위적인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다른 바이러스에는 없는데 유독 이 바이러스에만 이 자리에 존재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있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자리에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있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랑 코로나19랑 비교를 했을 때 유전자 서열 유사성이 40%밖에 되지 않았다. 즉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코로나19는 갑자기 발견된 박쥐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연구소에서 먼저 발견하고 연구된 그랬던 바이러스인 GC45, GSC21과 오히려 유사하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RBM, 리세터 바인딩 모티브는 오히려 2002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RBM과 유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자를 재조합했다는 그런 의심을 하는 대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스파이크 프로틴에 클리비지 사이트라는 단백질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죠.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장들이 어떤
아주 객관적인 증거에 기대기보다는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다 펴나가고 있습니다. 즉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한방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만 후속 문헌도 이제 더 발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코로나19의 중국 연구소 발원서를 주장하는 논문을 리뷰해본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논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신문 사설 있잖아요. 약간 문체도 좀 공격적이고 논문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른 논문이나 혹시 반박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또 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